예, 포네이션 스페이스 오프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회 간략하게 한번 쓱 이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끝났죠, 그죠? 뭐 사실 이제 뭐 그렇게 긴 일정은 아니었었고 좀 짧은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경기였었는데 결국은 캐나다의 우승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이제 뭐 리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라이브 코멘터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 없지 않나 싶고요. 이제 경기에서의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어쨌든 이제 한번 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회는 뭐 짧은 대회였었죠. 실제로 라운드 로빈 이제 한번 딱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1, 2등이 결승하는 이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토너먼트였었고요. 뭐 결과는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화면에 출력되는 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고 결국 이제 캐나다 결승에서 이제 3대2로 미국을 잡아내는 결승에서 잡아내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뭐 2010년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많았고 실제로 제가 라이브 코멘터리에서도 좀 2010년의 그 느낌이 뭐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2010년 같은 경우에서 조별 예선에서 이제 미국한테 패배를 했고 근데 이제 결승전에서는 3대2로 연장해서 승리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살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대회 MVP는 네이선 맥키넌 선수가 수상을 했네요. 이제 4골 득점을 했고 한 경기를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미국전 조별 예선 미국전을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포인트를 올렸는데 그게 다 골이었어요. 스웨덴전 골이었고 그리고 이제 핀란드전에 멀티골 그리고 이제 미국전에도 이제 그 투쓰리 그죠? 콜로라도에서의 마치 그 모습을 이제 그대로 이제 캐나다 국가대표팀에서도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뭐 선제골 득점을 하면서 이제 또 물론 이제 그 선제골이 좀 지워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역전까지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매 경기 이제 거의 매 경기 한 골씩 넣으면서 승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맥키넌을 주지 않았는가.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맥데이비드가 받는 게 조금 더 맞아 보이긴 한데 어쨌든 뭐 맥키넌을 줬어요. 이제 그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올스타 팀입니다. 이번 대회. 제가 생각하는 올스타 팀은 뭐 이제 그래도 이제 각국에서 한 명 정도는 이제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했고요. 괜칠 선수, 그죠? 그냥 꾸준하게 이제 또 미국에서 이제 골을 많이 넣어줬었던 괜칠 선수. 그리고 이제 맥데이비드, 대회 결승골을 포함해가지고 이번 대회 또 5포인트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란룬드 선수, 핀란드에서도, 캐나다전에서도 정말 이제 뒷심을 발휘하는데 크게 영향을 줬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핀란드에서는 그란룬드 선정을 했고요. 수비진에서는 슬레이빈 선수, 이제 수비적으로 정말 뭐 결승전에서도 그렇고, 이번 대회 이제 종횡무진 정말 이제 왜 이제 이 선수가 뭐 최근 기준 뭐 최근 한 10년 기준 최고의 수비수인지를 뭐 제대로 보여줬었던 대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서는 칼손 선수 뭐 이제 뭐 이번 역시나 스웨덴에서는 경기력이 확실히 달라진다라는 거 확인을 하셨죠. 다들 정말 이제 중요한 골도 많이 넣어줬고 공격에서도 이제 이 스웨덴이 이번에 대회 좀 전환점이 됐던 부분은 결국 이제 수비수들이 좀 공격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도 역시나 칼손의 힘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골리는 이제 물론 이제 비닝턴이 제가 이제 계속 뭐 사실은 비닝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별 예선부터 칭찬을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대회 최고 골리를 뽑으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던 헬러버그를 뽑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모든 경기에서의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물론 결승전 지긴 했지만 뭐 결승전도 솔직히 헬러버기 삽질에서 먹힌 골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올스타 팀은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뭐 제가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 주관이 들어가 있는 픽이고요. 흥행면부터 일단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대회가 제 기대보다 훨씬 더 이 흥행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됐었고 실제로 뭐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도 선수들의 이런 이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라든가 이거 뭐 제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결과였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뭐 대회 들어가기 전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이제 국가대표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벤트 전에 그 분위기가 좀 남아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게 조금 느껴질 거다. 우리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뭐 제가 이제 크게 오판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의 크게 좀 느슨한 플레이라든가 뭐 루즈한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막 드러나진 않았죠. 이제 뭐 사실 라이브 코멘터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네이션스보다도 더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는 건 맞아요. 근데 올림픽의 버금간 그 이상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림픽 경기들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좀 긴장감이라든가 그런 이제 이런 부분 자체는 이번 포네이션스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은 그렇게 이제 느끼실 수 있었다. 한
올림픽의 한 85% 버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에는. 예, 이때까지 이제 쭉 국가대표전이라든가 올림픽 같은 부분을 봐왔을 때는 이번 퍼네이션스랑 비교를 해보면 딱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의외로 이렇게 이제 치열한, 어떻게 보면 좀 이벤트전 같은 이런 느낌의 좀 루즈한 경기가 아니라 좀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그동안의 국제전의 갈증을 해소하는 무대이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워낙 이제 NHL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전에서 이제 2014년 소치 올림픽 제외를 을 마지막으로 사실 2018년, 22년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출전하지 않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베스트 온 베스트에 대한 토너먼트에 대한 뭐 선수들도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갈증이 크지 않았나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NHL이 전원 참가했었던 마지막 올림픽은 2014년이기 때문에 11년 전이죠, 그죠? 그 뭐 다음 올림픽에서 이제 또 재면은 이제 12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NHL이 전원 참가했었던 마지막 이제 국제전 같은 이벤트는 2016년 월드컵, 하키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도 이제 지켜보시면 한 9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국제전에 대한 이제 뭐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사실 갈증이 심했지 않았나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물론 IIHF 월드 챔피언십에 NHL 선수들이 참가를 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무대 같은 경우에도 NHL 플레이오프 소속팀에서의 일정이 우선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S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운때가 맞아가지고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아예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운때가 좀 잘 맞아가지고 옛날에 뭐 2019년 러시아 국가대표팀처럼 그때 이제 뭐 템파베이도 떨어지고 워싱턴도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진짜 피츠버그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때 진짜 제 근래 기억하는 러시아 국가대표팀 중에 제일 센 거의 올림픽급의 버금가는 팀이 참가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2019년 월드 챔피언십에. 그건 진짜 운때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을 때의 이야기고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모든 S급 선수들의 참가는 불가능합니다.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셨을 때는 이제 또 갈증이 해소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IAHF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그런 대체제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각 팀별로 직전 5시즌 기준으로 월드 챔피언십 참가자 숫자를 세보니까 캐나다 5명밖에 없었고요. 미국도 7명, 핀란드가 8명, 스웨덴이 13명입니다. 그래도 이제 스웨덴은 좀 많은 편이었었어요. 물론 스웨덴 주축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좀 플레이오프 좀 가기 어려운 이런 선수들도 좀 있긴 했었고, 예를 들면 디트로이트 선수들이라든가 필리 선수들이라든가 뭐 이런 팀들 같은 경우 최근에 플레이오프 못 갔잖아요. 버펄로라든가.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웨덴조차 스쿼드가 결국은 23인 스쿼드에서 거의 뭐 절반 가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국제전에 대한 갈증 같은 부분은 좀 보실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구체적으로 캐나다는 헤이글, 퍼레이코, 비닝턴, 힐, 몽템보 이렇게 5명이 참가했었고, 그리고 이제 핀란드는 린델, 마틴 팔로, 메테, 아르미아, 그란룬드, 카코, 룬델, 란타넨 뭐 이렇게 8명. 그리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에르손, 구스타프손, 울마르크, 브로딘, 달린, 헤드만, 칼손, 레오 칼손, 에릭손 에크, 캠페, 윌란데르, 라켈, 레이몽 요렇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틴저, 스웨이먼, 샌더슨, 워런스키, 볼디, 넬슨, 커척 이제 요렇게 7명이거든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꽤 많이 참가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절반 이상 같은 느낌, 스쿼드의 절반 이상이 그래도 이제 최근 5시즌 동안 국가대표를 한 번 정도는 나갔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13명이 다 손잡고 나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스웨덴이 많았던 이유는 작년에 이상하게 이제 좀 베테랑 선수들, 원래 이제 베테랑 선수들은 잘 안 나갑니다. 쉬어야죠, 그죠? 시즌이 빡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상하게 좀 스웨덴 베테랑 수비수들이 브로딘이라든가 헤드만이라든가 칼손 이런 선수들이 그냥 손잡고 다 그냥 월챔을 갔습니다. 여러 이제 좀 변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이면 이 선수들이 안 가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변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수들도 이 월드 챔피언십에서의 이 팀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같은 느낌의 팀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만큼 이제 선수가 이제 덜 차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NHL 선수를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다 뽑아냈으니까 상당히
선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보장이 되는 토너먼트고 그동안 오랫동안 NHL 참가를 안 했으니까 좀 북미 쪽의 하키 팬분들이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시청자 수가 꽤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얼마나 이제 시청률이 잘 나왔는지 그죠? 이번에 시청자 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실제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참고로 올 시즌 NHL 최고 시청자 기록 경기를 보시면은 ESPN이 이제 주관했던 경기 중에는 127만 명. 이게 이제 보스턴 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한 2주인가 3주 전에 했었던 경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때 이제 127만 명이 봤었고요. TNT에서 이제 주관했었던 경기 중에 가장 많은 시청자를 보여준 92만 명. 이게 이제 윈터 클래식 경기였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땡겨 왔다. 최고 정규 시즌, 올 시즌 이제 정규 시즌 기준으로 최고 시청자 수를 기록했던 경기는 요 정도의 경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 부분은 참고로 보시는 부분인데 작년 스탠리컵 결승전 ESPN 주관을 했었죠. 766만 명, 7차전. 이게 이제 피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요 정도 기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기별 시청자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캐나다, 스웨덴이 100만 명 가까이, 그리고 이제 미국 대 핀란드가 155만 명, 그리고 이제 캐나다 대 미국이 440만 명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핀란드, 스웨덴이 130만 명, 그리고 캐나다 대 핀란드는 70만 명이고 스웨덴 대 미국이 180만 명. 그리고 이제 결승전이 925만 명.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엄청난 성적이 나왔습니다.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거 미국 시청자 숫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캐나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키는 무조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캐나다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워낙 이제 국기에 가까운 그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이제 그런 부분은 보장이 되는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미국에서의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게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의 시청률도 꽤 잘 나왔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정규 시즌 최다 경기였었던 127만 명에 거의 한 4배 가까운 숫자, 그죠? 거의 한 4배 가까운 숫자가 찍혔고, 그리고 뭐 결승전 갔다 온 각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어마무시하게 찍혔으니까. 작년 스탠리컵 결승전보다도 200만 명 가까이가 더 많이 봤다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더라도 얼마나 어쨌든 이번 대회가 시청자 숫자 확보적인 측면에서 흥행이 많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랑 캐나다 국제관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험악하게 흘러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들 이제 국제 정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한다라든가 캐나다랑 어디냐 멕시코에 그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인접국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에 대한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이런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경기에서도 나타났지만 캐나다 팬들이 이제 미국 국가가 나올 미국 국가의 야유, 이제 경기 전에 국가가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야유를 한다라든가, 이제 미국 팬들도 이제 캐나다 국가가 나오면 야유를 하는 등, 이제 이런 느낌의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국제 신경전 같은 느낌으로도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역시나 시청률이라든가 아무래도 이번 이제 이목을 끄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 이제 이 국내 뉴스 채널들조차 이제 요런 느낌으로 실제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관세가 촉발한 캐나다, 미국 그런 영상들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뉴스사들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헤드라인을 따면서 보도를 할 정도로.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관계가 없지는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아까 시청자 숫자에서도 보셨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이 캐나다, 핀란드 70만 명조차 하키 경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 150만 명이니까 30만 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금 찍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100만 명대 경기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보셨을 대로 올 시즌 정규 시즌보다는 더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흥행을 했는데 캐나다, 미국이 붙었었던 정규 시즌 라운드 로빈 경기라든가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제 이 시청자 숫자가 찍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역시나 이제 이 국제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좀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도
지금 이 성공에, 이번 이 대회 성공에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공에는 또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보셨듯이 작년 스탠리컵 결승전 7차전이 767만 명을 봤는데 미국, 캐나다 조별 예설 경기가 440만 명을 봤고요. 참고로 이제 이 아까 보셨겠지만 결승전, 이번 이제 결승전, 미국 대 캐나다의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925만 명이 봤는데 스탠리컵 결승전 이게 이제 그 시청률이거든요. 스탠리컵 결승전 중에서 가장 많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었다. 물론 이제 이게 제일 많은 시청률이 아니라 지금 이제 3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저 1974년 스탠리컵 결승전 6차전에서 941만 명이 본 수치가 역대 스탠리컵 결승전 최다 시청자 수 넘버 3에 해당하는 경기예요. 근데 지금 그거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지금 이제 성적표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4위에 해당하는 경기가 2011년 스탠리컵 결승전 7차전 854만 명이 봤었던, 이거 이제 뭐 밴쿠버 대 보스턴 아주 또 유명한 경기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보다도 70만 명이 더 많이 봤어요. 이런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확실히 흥행적으로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역대 스탠리컵 결승전 최고 시청자 수, 시청률이라고 자꾸 적었는데 시청자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 시청자 수 경기가 1971년, 72년, 73년이 1위, 2, 3위였는데 그죠? 71년 같은 경우에 1200만 명 넘게 봤었고요. 72년 6차전 같은 경우에도 1100만 명 가까이 봤고 73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41만 명. 이제 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최고 시청자 수 경기는 요렇고, 아까 이제 포네이션스는 요 바로 아래에 위치할 정도로 이번에 시청자 수가 많이 찍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조금 초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사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이미 925만 명, 어마무시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900만 명 이상 본 거니까. 근데 역시나 이게 좀 벽을 느낀 게 뭐냐면 4대 스포츠 결승 대비에는 역시나 낮은 결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 스포츠 이번에 슈퍼볼 이제 59 그죠? 59 했었잖아요. 이제 슈퍼볼이 6천만 명 넘게 봤었고요. 최고 시청자가 6천만 명이 찍혔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월드 시리즈 5차전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뭐 이건 대진이 좀 좋긴 했지만 다저스 대 양키스니까 이거 이제 5차전 같은 경우에는 1,80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NBA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역대 NBA 파이널 중에 정말 굉장히 성적이 안 나온 저조하게 찍힌 그 파이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파이널이랑 비교를 해도 사실은 한 400만 명 정도 좀 차이가 났어요. 이제 작년에 댈러스 대 보스턴이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청률이 안 나온 편이었거든요. 작년 NBA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보다도 역시나 이게 많이 못 나왔습니다. 이번 어떻게 보면 이거 대비를 하면 사실 이런 것만 보셔도 아직 하키가 이러니까 좀 왜 우리가 뭐 좀 통념적으로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대 스포츠 안에 좀 집어넣기에 조금 규모가 좀 차이가 나는 편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이제 하는 편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결국은 조금은 그런 거를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거 925만 원 정말 대단한 수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스탠리컵 결승 역대 결승전 이런 시청률을 따져봐도 이제 손에 꼽히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4대 스포츠 결승전들이랑 비교를 하니까 꽤 이 차이가 나는 그런 그림이었었어요. 물론 이거는 스탠리컵 결승은 아니지만 스탠리컵 결승보다도 시청률이 더 잘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죠? 시청자 수가 더 많이 나왔잖아요. 아까 최초 언급드렸던 대로 시청률 스탠리컵 결승 작년 스탠리컵 결승전은 740만 명 정도가 봤다라는 거. 이런 부분 생각을 하셔도 역시나 이제 좀 규모적인 측면은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은 있구나라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라이브 코멘터리를 하면서 계속 좀 입버릇처럼 말씀드렸던 게 올림픽은 이거보다 더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올림픽 결승전이랑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 그 농구 남자 결승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파리 대 파리가 뭐야? 프랑스 대 미국의 결승전 그게 2천만 명 넘게 봤다 그러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요거 이제 하나 보시면 좋고 이제 마지막 이제 2010년 왜냐면 2014년에 소치에서였기 때문에 또 이제 좀 시청률 같은 부분이 있어. 그리고 이제 미국이 결승전도 간 게 아니니까 좀 시청률이 잘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결승전에 갔었던 그 부분이었잖아요. 2010년 올림픽 결승전은 2,760만 명이 봤습니다.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셔도 역시나 이제 포네이션스 파이널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역시나 올림픽을 더 기대하게 만들게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죠?
올림픽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더 여러 더 이제 이 그 위상적인 측면이 조금 더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참고로 2010년 올림픽 하키 결승전 캐나다 대 미국이었지 않습니까? 그거 2,760만 명 봤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 올림픽 농구 결승전 남자 농구 결승전 2천만 명 넘게 봤다라는 걸 또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은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체급이 비교가 될 체급은 아니에요.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결국 말씀드릴 거는 올림픽에서도 좀 흥행 역시 기대할 법한 상황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포네이션스에서 이 정도의 이제 정말 초월적인 숫자가 찍혔는데 만약 올림픽 결승전에서 또 미국이랑 캐나다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어마무시한 그죠? 시청자 수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캐나다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은 건 캐나다 스포츠넷에서는 뭐 이제 이 정도의 수치가 찍혔었어요. 1,000만 명 이상이 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인구가 그냥 이제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3억 정도만 계산을 해도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이제 이 한 1,000만 명 가까이 본 건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계산하기 쉽게 그냥 한 3천에서 이제 물론 요즘엔 좀 더 늘었겠지만 그냥 3천만으로 그냥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3분의 1을 봤다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은 NHL이 캐나다를 많이 챙겨주지는 않는 겁니다. 이미 다 잡은 고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8년 대회 좀 변수 같은 부분도 살짝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NHL이 이제 이번 대회의 다음 대회도 이제 월드컵, 하키 월드컵 같은 느낌으로 이제 2028년, 32년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 부분인데요, 역시나. 그러니까 NHL이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전을 정기적으로 참가를 하기 시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전에서의 갈증이라든가 오랫동안 NHL 선수들이 정말 베스트 온 베스트로 이제 붙는 걸 볼 수 없었다라는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좀 특수하게 가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올림픽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월드컵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그림들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는 28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만큼 치열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수들이 그냥 대놓고 설렁설렁 뭐 진짜 올스타전 같이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정말 올해같이 사력을 정말 이제 진짜 그런 느낌의 냄새는 살짝 덜할 가능성이. 왜냐면 선수들도 이제 계속 이제 참가를 하니까 올림픽 참가를 하고 이런 느낌으로 참가를 하다 보니까 올해만큼 그런 느낌은 좀 덜 늘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월드컵 때 그때 이제 뭐 질문 답변 그거 이제 내용을 하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참가국 추가에 구체적인 방안 역시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맥데이비드 선수가 이번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더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하기를 좀 원한다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했는데 파스트리나크가 이제 올소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팀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 이거는 뭐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방송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제 변수적인 측면으로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 부분은 역시나 이제 중요 자원들의 부상이 좀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선수들도 이제 좀 국제전에 이런 갈증이 있다 보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소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뛰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조별 예선 같은 경우에는 뭐 싸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 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좀 중요 자원들의 부상들이 사실 이번 대회에서 꽤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미국 캐나다 선수들만 봐도 매슈 커척 선수 3차전에도 그죠? 예, 출장을 못했고 3차전 출장 못했고 그리고 이제 결승 도중에도 결국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3피리어드, 2피리어드 후반부터는 나오지 못했거든요. 찰리 맥커보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깨 부상 당한 다음에 결국 대회를 하차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브래디 커척 선수 같은 경우에는 3차전 이제 그 결승전을 소화를 하긴 했지만은 결승전 소화한 다음에 이제 이 오타와 세너터스가 지금 이제 어제 그제 해가지고 이제 좀 뭐냐 팬이랑 같이 하는 좀 올스타전 같은 느낌이 그죠? 뭐 올스타전 같이 이제 예를 들면 뭐 패스트 스케이터라든가 이런 뭐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커척 선수가 이 뭐냐 이벤트에 참가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좀 부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이제 또 이제 핀란드전에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셰이시어도 선수 손목 부상 당해가지고 결국 이제 위크 투 위크 해가지고 쭉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부상자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그런 그림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를 또 제일 많이 치는 팀들에서
이런 좀 큰 부상자, 어떻게 좀 위크 투 위크급에 해당하는 부상자들도 나왔고 지금 메시커츠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이 올 진짜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막 일각에는 진짜 시즌 아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인제 그런 그림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2014년에 사실은 이제 2018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가장 큰 쟁점은 돈 문제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선수 보험료, 체류 보험료랑 그리고 체류 비용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올림픽 출전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14년 이제 올림픽 도중에 8강전 라트비아전에서 타바레스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해 가지고 시즌 아웃을 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아일랜더스에서 에이스 시절일 때. 이제 요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너들이라든가 선수를 차출하는 측면에서 약간 이제 좀 소극적. 야 이제 이거 올림픽 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솔직히 말씀 그러니까 오너들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선수 차출 기꺼이 해 가지고 해 줬더니 부상당해 가지고 시즌 조져 가지고 우리 팀 시즌에 영향을 받게 만들고 그죠? 왜냐하면 또 NHL 팀을 하나 이제 한 시즌을 이렇게 이제 돌리면은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사실 반대 여론이 이것 때문에 이 부상 때문에 반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부상 이야기가 나왔고 생각보다 이제 커척 형제 부상 같은 경우에도 좀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은 결국은 오너들의 반대 여론이라든가 2018년 그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아예 안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좀 반대 여론들이 여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팀들 역시 소극적으로 선수를 차출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팀에서 선수를 뽑아가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얘는 부상 때문에 좀 안 되겠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출을 허가를 안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당장 이번 포네이션 스페이스 오프 같은 경우에서도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피에트란젤로 부상으로 하차했는데 하차 이후에 경기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상 당했다, 그죠? 못 나온다. 그래, 그래 부상이니까 무리하지 마, 쉬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경기도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포네이션스 대표팀에만 하차를 했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경기는 계속 나왔거든요. 이제 이런 그림들을 생각을 해봐도 앞으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팀들이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좀 선수를 좀 소극적으로 차출을 하게끔. 물론 이제 그런 팀들이 많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그럴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너들도 이제 좀 야, 안 돼. 내지 마. 아프다 그래. 뭐 이런 느낌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너들 그런 느낌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